전국에 계신 반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내과학 박사 박형진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사용이 되는 아조딜과 크레네진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는데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저씨 2명이서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식구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솜사탕 엄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 엄마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만성 신부전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인수치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와 관련된 인수치를 조절해주는 이파키틴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은쌤, 이파키틴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일까요? 이파키틴은 칼슘 카보네이트와 키토산으로 구성된 보조제인데요. 신부전에서 고인혈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인혈증이 있으면 왜 신장에 문제가 되죠? 고인혈증은 이제 2차적으로 그 인수치를 신체 내에서 2차적인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여서 아이들의 골밀도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하고요. 그리고 더 진행되게 되어서 결국은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이파키틴이라고 하는 제품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임상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니 혈중 인수치를 감소시키고 신장과 관련된 수치들의 전반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능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약 먹여보신 적 있어요? 네. 약 먹였을 때가 뭐가 제일 문제인가요? 일단 약을 잘 안 먹는 거. 그쵸. 약을 제일 잘 안 먹는 게 문제인데, 종훈쌤, 이파키틴의 기호성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강제로 먹여야 되는 아조딜이나 이제 식감이 모래알 같이 식감이 안 좋은 크레메진과 달리 이파키틴은 키토산 함유 제품으로서 기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뿌려줘도 잘 먹는 편입니다. 그쵸. 우리 반려동물들은 집에 있는 애기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우리 딸이 열이 나가지고 해열제를 먹이는데, 해열제를 먹이면 토하고, 약을 다시 먹이면 또 토하고,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 모르니까 이 해열제 계속 먹여도 되나 걱정되고, 네. 결국은 그러면 애기 데리고 병원 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울고, 그러면 열 더 나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걔네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파키틴은 다행히 기호성이 좋다고 하니까 사료에 뿌려줘도 잘 먹나요? 예, 잘 먹습니다. 근데 신부전 아이들 자체가 사실 식욕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간식에 섞어 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또 다른 그 아조들처럼 좀 강제로 먹이셔야 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파키틴은 많이 먹여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이파키틴은 그 인해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성분을 들어가게 되는데 신부전에서는 칼슘 농도가 그 신부전 단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칼슘 농도 체크와 함께 먹이셔야 됩니다. 혹시 칼슘 농도가 높은 아이는 좀 다른 성분을 이용하셔서 인수치를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혈액 검사 후에 담당이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쵸. 인수치를 떨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보조제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인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로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약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게 좋을까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환자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상 고인 혈증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처방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저인 사료와 같이 처방이 될 건데 신장 사료는 그러면은 인 수치의 함량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주로 이제 고기 성분이나 이런 단백질 성분의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부전에서 단백질 섭취를 그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것은
꼭 그 이제 질소 혈증뿐 아니라 이런 인 수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만약에 사타기가 나중에 아파서 처방식 사료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신장도 안 좋고 췌장도 안 좋고 그러면은 제품화되어 있는 사료가 신장 처방 사료, 뭐 췌장과 관련된 췌장 사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둘 다 안 좋으면은 사타기 보호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으면요. 예, 만들어서 먹을 것 대단하십니다. 예, 만들어 먹이는 방법도 그게 제일 좋죠. 보통은 뭐 간 처방식 사료랑 뭐 신장 처방식 사료랑 두 개를 섞어서 먹이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모든 제품들이 단백질 함량이나 지방의 함량, 탄수화물의 함량 이러한 여러 것들을 조절을 해놓은 사료이다 보니까 두 개를 섞어 먹이는 순간 새로운 사료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의미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막 이 사료가 여기에 좋으니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하는 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료에 각각의 질환에 필요한 부수적인 영양 물질들이 조금씩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떤 질환이냐에 맞춰가지고 사료를 결정하시고 그 사료에 부족한 다른 영양 성분들은 보조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질환이 같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장 사료는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총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지방 함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 같은 것이 병발되어 있는 아이들은 노령견 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령견에 맞게 단백질 함량도 낮춰져 있고 지방 함량도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병이 같이 있는 아이들은 노령견 사료에다가 그 질환에 좀 특화된 보조제라든가 추가 필요 성분들을 더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결국은 많이 아픈 친구들은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 식욕부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양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나쁜 음식이더라도 먹는 게 맞습니다. 안 잘 먹는 먹어야죠. 것보다 좋다. 잘 먹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잘 먹는 겁니다. 잘 먹고 문제가 있는 건 오셔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이는 거는 과연 아이들이 행복해 할까요? 그 평상시에 간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 보니까 나중에 혹시 처방식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이제 사료에 입맛이 잘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처방식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닭가슴살 이런 거는 안 돼요. 예. 애기들이 많이 아플 때 어떤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인데 왜 그래? 닭가슴살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닭가슴살 많이 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료만. 사료만 네, 줘요. 딱 사료만 줘요. 냉정하시네요. 네. 냉정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그 아이들이 새로운 맛에 눈을 뜰 수 있는 건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 것 같고 사과나 뭐 고구마 이런 건 어떤가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훌륭한 간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고구마는 칼륨 아시다시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전에서 고칼륨 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서 먹이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 C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제 결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음식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아이들에 맞춰서 그쵸. 그 아이에게 적합한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음식이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 약국이 병원보다는 저렴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주 구매를 하는데 약국에서 구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참 요즘에 저희 수의사들끼리도 참 핫한 이슈인데요. 박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어떠한 제품들이 처방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모든 질병에 이 제품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 제품을 조심해야 될 때도 있고 처방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호자분들이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어졌을 때는 꼭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수의대 6년에 요즘은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보통은 많이 가다 보니까 10년 이상 보통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나와서 임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만큼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처방을 하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파키틴만 하더라도 칼슘 농도 없이 확인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신장 보조제라고 해서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처방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솜사탕 보호자분은 우리 함께 처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은 저희 솜사탕이 건강하지만 언제 신부전이 걸릴지 모르니 반려인으로서 아주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감사하네요. 우리 솜사탕이는 건강을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2명이나 옆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든든해요. 네, 이게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장점이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파키틴이라는 제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루비날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조딜, 이파키틴, 루비날, 백키놀에서 나오는 제품이네요. 네. 저희가 거기랑 뭔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쪽이 신부전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그쪽 제품에 대한 소개를 우선적으로 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보조제들이나 영양제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준비 중인 거는 간 영양제. 간 영양제가 엄청 종류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간 영양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품들을 서로 비교해주고 어떨 땐 뭐가 더 좋고 어떨 땐 뭐가 더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지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